오늘은 신형 갤럭시북 형제들 중 최고 사양 모델인 갤럭시북 울트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삼성이 맥북 프로의 경쟁자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윈도우 진영의 맥북이라고 충분히 자칭할 만한 좋은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갤럭시북 울트라가 맥북 프로의 수요를 줄이긴 어려울지 몰라도 델 XPS 같은 외산 프리미엄 고사양 윈도우 노트북 대신 이걸 사는 건 충분히 권장할 만합니다. i7 4050, 램 32기가, 1TB SSD 모델로 정가는 320만원대로 아주 비싸지만 이것저것 혜택을 받으면 200만원대 후반, 그리고 삼성 임직원가는 약 26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i9 4070 옵션까지도 고를 수 있지만 가격도 가격이고 고성능 노트북 치고 이만큼 얇고 가벼운 모델에는 최고 스펙을 때려박는 게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4050 모델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램 추가는 불가능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32기가 모델을 고르는 게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노트북의 디자인은 다른 갤럭시북과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북 3 프로 16보다 두께는 조금 더 두껍지만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좀 두껍다고 해봐야 16mm 정도로 고사양 노트북 치고 매우 얇은 편입니다. 상하판 모두 단단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맥북과 비견될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약 1.8kg이고 16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무겁지 않은 편입니다. 또 어댑터 역시도 무거운 겜트옥 어댑터가 아니라 100W짜리 C타입 어댑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벼운 편이고요. 디스플레이 베젤은 갤럭시북 3 프로 14와는 다르게 글래스 재질이라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힌지는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지만 꽤 흔들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갤럭시북 울트라의 하판은 고무 바킹 4개 아래쪽에 있는 나사 4개를 풀어준 다음에 열심히 틈을 찾아 분해형 헤라로 잘 벌려주시면 뜯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단단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내 모서리 말고 메인보드 중앙 쪽에도 하판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으로 뜯지 마시고 헤라를 안에 집어넣어서 걸쇠를 잘 분리해주세요. 근데 여튼 하판을 열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습니다. SSD 슬롯은 2개가 있어서 추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부품은 더 없습니다. 쿨링 구조는 촘촘한 날개를 가진 2개의 쿨링팬과 베이퍼 챔버를 이용했습니다. 분리한 하판을 보면 쿨링팬 쪽에만 구멍이 나 있고 나머지는 막혀 있는데 일단 설계를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개조해볼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갤북 프로 14와 비교해서 양측에 보이는 스피커 유닛의 크기는 좀 더 큽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갤북 울트라의 스피커는 갤북 14보다 더 좋은데 그건 단순히 울림통의 차이만은 아니란 겁니다. 포트 구성은 썬더볼트 4 포트 2개와 USB 1개, HDMI 2.0 1개, 마이크로 SD 1개로 사실 썩 좋진 않습니다. 썬더볼트 포트 2개 중 1개는 충전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썬더볼트 독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의 수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웹캠은 1080p 웹캠을 사용하고 있고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를 가진 배열을 하고 있는데 울트라 모델이라고 해서 다른 갤럭시북과 키보드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키보드는 아니지만 상당히 짧은 키트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이나 XPS 15, 싱크패드 익스트림 같은 노트북들과 비교해서 키보드는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의 크기가 매우 큰데요. 지금까지 썼던 삼성 갤럭시북들은 터치패드의 가속도 설정이 다 이상해서 커서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갤럭시북 울트라는 그런 게 없고 내가 의도한 움직임대로 커서가 따라옵니다. 다만 지나치게 터치패드가 큰 바람에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자꾸 손바닥이 터치패드에 닿게 되는데 아무리 팜 리젝션이 된다고 해도 가끔씩 의도치 않은 커서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디스플레이는 2.8K 해상도, 16대 10 비율, 최대 120Hz 주사율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밝기 415니트, 높은 대비값, DCI P3를 만족하는 넓은 색 영역, 델타 E 1 미만으로 높은 색 정확도를 가진 상급의 패널입니다만 문제는 디스플레이가 빛 반사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LG 그램 스타일의 저반사 패널과 비교하면
빛 반사가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작년까지 자기들 노트북에 어떤 디스플레이를 넣었었는지 생각해보면 올해 갤럭시북의 디스플레이는 장족의 발전을 한 모습입니다.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했던 갤럭시북 3 프로 14의 스피커와 비교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갤북 16과 갤북 울트라는 스피커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울트라랑 갤북 14 스피커의 품질이 많이 차이 난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울림통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합판을 까봐도 스피커 유닛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적혀있는 페이퍼 스펙 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명백히 차이가 있죠. 갤럭시북 신형을 사는 사람들이 스피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갈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16인치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만족했고 14인치를 사는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갤북 울트라나 16이라고 해서 맥북 프로급의 스피커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더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동적 모드는 좀 소리의 밸런스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음악 모드를 사용하는 편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벤치마크 테스트는 25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진행했으며 삼성 세팅 고성능 모드 기준입니다. CPU를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처음에는 60W 정도를 유지하다가 40W대로 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 천천히 전력이 올라 55W 정도까지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PU의 센서 온도는 55W 기준 약 90도 정도였고요. 이때 점수는 싱글 1859, 멀티 13956점이 나왔습니다. 좋은 점수입니다만 당연하게도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피러스의 i9 13900H에 비해서는 꽤 떨어집니다. 새로운 버전의 긱벤치인 긱벤치 6 결과에서는 싱글 2441, 멀티 12304점으로 나왔으며 PC마크 10에서는 총점 6941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52초가 걸렸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이 1172점으로 굳이 따지면 M2 프로 맥북 프로의 점수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RTX 4080을 탑재한 제피러스 M16과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그래픽 성능을 보겠습니다. RTX 4050은 2560개의 쉐이더와 6기가 DDR6 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카드로 35W에서 115W까지 파워를 설정할 수 있지만 높은 전력을 주는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5에서 60W TGP를 설정한 경량형 고성능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갤럭시북 울트라 역시 최대 TGP는 60W입니다. 먼저 긱벤치 6 오픈CL 컴퓨터 점수를 보면 7만 점이 조금 넘었습니다. 3D 마크 점수입니다. 다이렉트 12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면 터보 모드 기준 그래픽 7034점으로 전 세대의 RTX 3060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1000점 정도 낮은 점수이지만 비슷한 포지션의 경량형 RTX 3050 노트북과 비교하면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4000번대 그래픽의 전력 효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드가 아닌 최적화 모드를 사용하면 그래픽 점수는 약 6000점,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5000점 이하로 그래픽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를 보면 고성능 모드에서 그래픽 점수 19500점으로 여기서는 RTX 3060 게이밍 노트북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피러스 M16 리뷰에서도 설명했지만 RTX 4000번대 시리즈 그래픽에는 새로운 기능으로 DLSS 3.0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렌더링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AI가 생성한 프레임을 삽입해서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인데요. 프레임은 올라가지만 인풋 렉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든가 생성된 프레임이 부자연스럽고 깨져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데스크탑보다
그래픽의 파워가 모자란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기술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스트한 게임들 중에서는 호그와트 레거시와 사이버펑크가 DLSS 3.0을 지원하는데요. 사이버펑크 2077 내장 벤치마크 기준으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켜면 평균 프레임이 60% 이상 올라갑니다. 다만 호그와트 레거시의 경우 제피러스 M16에서 봤던 것만큼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픽이 모자라서 프레임이 끊겨 보이는 고사양 게임을 더 부드러운 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DLSS 3.0 지원되는 게임이 점점 늘어날수록 4000번대 그래픽 노트북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게임 벤치마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원래 해상도는 2880 곱하기 1800이지만 다른 노트북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WQXGA 그리고 풀 HD 해상도로 바꿔서 각각 테스트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에서의 프레임은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걸 감안해서 확인해주세요. 갤럭시북 울트라는 누가 보더라도 게임 노트북은 아니고 그만큼 전력을 적게 주기 때문에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들리던데 이번 노트북용 4000번대 시리즈 중에서 4070의 성능 자체가 워낙에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4070 갤럭시북 울트라도 성능이 내려치기를 당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50 갤럭시북 울트라의 게임 성능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멀쩡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 세대 3060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평균 20% 정도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GPU의 파워와 노트북의 컨셉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 세대 3050이나 3050 Ti 노트북보다는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이 정도면 최신 게임도 적절한 해상도 조절과 적절한 세부 옵션 조절 그리고 DLSS 기능의 도움 등으로 적절히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은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게임이 없을 거고요. 하지만 성능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이 불판이고 팬 소음이 크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갤럭시북 울트라의 4050은 TGP가 60W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력을 항상 유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고성능 모드 기준으로 CPU와 GPU의 전력의 합이 80에서 85W 사이 정도로 유지 가능한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는 GPU에 60W를 주지만 호그와트 레거시처럼 CPU의 보여가 큰 게임의 경우 GPU에 50W 이하의 전력밖에 주지 못합니다. CPU와 GPU의 센서 온도는 각 부품에 얼마나 전력이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CPU는 약 80도, GPU는 약 75도 정도입니다.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쿨링팬 주변 WASD 키의 표면 온도는 약 40도, 키보드 덱의 가운데 온도도 4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키보드로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더라도 심하게 손이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키보드 자체가 게이밍에 어울리는 키보드는 아니라서 대부분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요. 그리고 팬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고성능 모드에서 약 54dB에 나왔고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더 조용했습니다. 다만 팬 소음에 약간 높은 피치의 소음이 섞여 들어오는데 이거 고주파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기도 했지만 고주파음이 아니고 그냥 팬 소음입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최저가 모드로 내릴 경우 CPU와 GPU의 전력의 합이 약 50W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전력을 쓰더라도 게임 프레임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CPU, GPU 센서 온도도 더 내려가고 팬 소음은 40dB 초반으로 상당히 조용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노트북의 컨셉에 맞게 과욕을 부리지 않고 전력, 발열, 소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벤치마크 점수에는 좀 불리할지 몰라도 실제 사용해보면 꽤 만족스럽습니다. 배터리는 76W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최적화 모드, 동적 주사율, 화면 밝기 100%, 음량 50%로 풀 HD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할 때 약 6시간 50분 정도 배터리가 갔습니다. 용량 대비 아주 긴 배터리 타임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또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적어도 사무 작업만 해도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에코시스템, 삼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세컨드 스크린이나 퀵쉐어 등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긴 하고 대부분 쓸만할 겁니다.
하지만 갤럭시 폰이랑 갤럭시 탭도 가지고 있는 저라도 삼성 소프트웨어들 때문에 갤럭시북을 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론입니다. 갤럭시북 울트라는 매우 좋은 올라운드 노트북입니다. 휴대성과 성능, 완성도 모두 놓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윈도우 노트북이죠.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AS까지 더해져서 돈에 여유가 있다면 겜트북이 아닌 고성능 윈도우 노트북 추천 순위 0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불만이 있다면 다른 갤럭시북과 차별점이 없는 얕은 키보드, 높은 반사율의 글레어 디스플레이 정도인데 이 부분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칭찬을 했지만 그게 제가 이 노트북을 계속 쓰겠다는 소리는 또 아닙니다. 아무리 준수한 성능이라고 해도 게임 성능은 RTX 4080 제피러스 M16의 반토막 이하고 휴대성이 좋다고 해도 진짜 경량형 노트북들에 미치지는 못하죠. 올라운드 노트북의 숙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은 남한테 추천하긴 쉽지만 확실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쓰지 않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